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코스닥이 16년 만에 이 9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이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증시의 모습인데요. 이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덕분이라는 설명입니다. 최근엔 이 코스닥 투자 열기가 하위 시장인 코넥스와 이 비상장 주식 시장까지 번져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이 증권 취재하고 있는 뉴스핌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코스닥 시장 오늘 아침에도 904포인트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얼마나 상승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올해만 들어서도 굉장히 또 많이 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작년의 주인공은 이제 박스권을 뚫고 온 코스피였다면은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는 코스닥으로 이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16일에 처음으로 이제 코스닥 지수가 900선을 돌파했는데 이게 16년 만에 이렇게 돌파를 한 겁니다. 이제 지금도 900선 안팎으로 등락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지금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데 전날 종가 기준으로만 해도 연초 대비 10%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코스닥 지수가 905.79포인트니까 잘하면 오늘 또 최고치를 경신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일단 코스닥 시장이 10% 넘게 지금 올랐다 이런 얘기인데 갑자기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네, 먼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소형주 중심으로 코스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펴면서 이 정책 기대감이 한몫했습니다. 또 기업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의 주가는 오르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흔히 이제 셀트리온이나 신라젠 등으로 유명한 바이오 종목들의 신약 개발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시장의 열풍에는 제약 바이오주가 있었다. 이렇게 하반기부터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또 이런 코스닥 시장의 열풍이 코넥스라든지 장외 주식, 비상장 주식까지 번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코스닥까지는 좀 알겠거든요. 코넥스는 들어보긴 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게 개장한 지 지금 5년도 채 안 된 시장인데요. 이제 중소나 벤처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비상장 주식은 좀 알겠는데 따로 거래되는 시장 이런 거는 또 따로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비상장 주식은 말 그대로 기업 공개를 하지 않은 기업들의 주식을 이제 말한 건데요. 이제 증시에 상장을 하지 않은 것이지 이제 거래는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름아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이제 사설 업체를 통해서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이제 KOTC라는 시장을 이제 열어서 비상장 주식들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회사들이 회사 이름에 보면은 앞에 주라는 그런 단어를 갖고 있는데 이런 모든 회사들이 증시에 상장된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인데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그 시장들이 코스닥과는 사실 완전히 다른 시장이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코스닥 열기가 번져 내려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제 바이오 종목에 대한 기대감 바이오 때문입니다. 종목 때문에. 지금 코스닥 시총 10개,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은 7개가 바이오 종목입니다. 한마디로 바이오가 코스닥 지수 전체를 이끌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 여기에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코스닥 상장의 문턱을 낮춰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코넥스나 이제 비상장 바이오 종목들도 코스닥에 쉽게 진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코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이들이 또 이제 기계적으로 인덱스 펀드 이제 코스닥 150 ETF와 같은 이런 인덱스 펀드로부터 자금을 받기 때문에 주가가 또 크게 한번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이오 업종의 활황과 정부의 정책이 이제 맞아 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코넥스 시장이 만들어질 때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금을 받아서 코스닥 시장에 이제 이전 상장을 하기 용이하게 만들기 위함도 있다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는데 지금 코넥스 시장을 좀 보자면 구체적으로 또 얼마나 늘었습니까? 올해 들어 코넥스와 KOTC 모두 거래 대금이 작년 말 수준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제 코넥스부터 보자면은 이제 주가 상승률도 코스닥 수준의 3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하게 올랐는데요. 3배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이오 종목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코넥스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운데 7개 역시 바이오 관련 종목인데요. 특히 시총 1위인 툴젠과 2위인 엔지캠 생명과학이 코스닥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제 급격하게 거래 대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코넥스가 그런 상황이면 장외 시장 종목들도 마찬가지라 이거겠죠? 네, 맞습니다.
KOTC 시장은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30억 원을 뛰어넘었는데 예. 이게 작년에는 10억 원 안팎을 오갔으니 이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제 여기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YD생명과학이 올 초와 비교해서 주가가 2배 넘게 뛰면서 예. 코스닥 바이오주 강세의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의문이 드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코넥스의 활황이 이 코스닥으로 이전하는 것 때문이다. 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코넥스 시장 거치지 않고 코스닥으로 바로 가는 기업들도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 오히려 이 코넥스 시장이 좀 무시당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코넥스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당초 코스닥에 상장할 요건이 안 되는 기업들을 한 단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시장인데요. 그렇죠. 예. 작년 정부가 도입한 테슬라 요건이나 예. 상장 주선인 추천제 등으로 이제 적자 기업도 이제 성장성만 있다면은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게 되면서 굳이 코넥스를 거쳐갈 유인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지금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지금 당장은 코스닥 이전 상장 기대감으로 이제 몇몇 종목들이 거래량을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괜찮은 기업들은 다 코스닥으로 가버리고 코넥스에서는 정작 이렇다 할 기업이 남지 않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코넥스가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끝으로 네. 이제 코스피 상황 조금만 좀 짚어볼 텐데 예. 어제 최고치를 찍었고 오늘 장 초반에도 또 최고치를 경신을 일단 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들의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예. 지금 코스피가 지금 현재 전 거래일보다 1.73포인트 떨어진 2,560.50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예. 장 초반 2,565.84를 한번 찍어서 예. 장중 최고치를 하루 만에 경신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시총 2위인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한몫을 한 건데요. 예. 이제 어제죠. 이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 이제 밝히면서 어제 뭐 4% 넘게 오르고 오늘은 좀 약간 이렇게 보합권에 든 상황이긴 한데요. 예. 이제 IT 업종이 이렇게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1포인트 방금 빠졌는데 코스닥 지수는 906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핌의 이광수 기자였습니다.